안녕하세요. 미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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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민입니다. 미라니 고라니. 오늘 사실 팟캐스트 제가 너무 기대하던 게스트분이 오셨는데 기계들이 말썽이어가지고 너무 힘들게 핸드폰으로 이번엔 켰습니다. 오빠 잘 지내고 계셨어요? 네,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오빠의 자아가 여러 개잖아요. 네. 어떤 자아로 오셨어요? 저 진짜 제가 정말 극혐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아 진짜요? 와, 어떤 아니 왜냐면 질문이 달라지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너무 억지인 거지. 오늘 일모시피 주세요. 오늘 휘민, 오늘 뭔 개소리야, 이거. 아니야. 뭔 말인 줄 알아? 우리 입장에서 한번 그 대변을 해볼게요. 왜냐면 사람을 불렀어? 네.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캐릭터가 많아? 근데 뭔가 신뢰되는 질문을 할까봐. 저는 그냥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저는 없어요? 그런 거 되게, 전 억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휘민이고, 불비는 휘민이고, 네. 릴모시피시고, 네. 그냥,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맵네요. 네. 사실 제가 오빠한테 연락 안 할라 했어요. 왜요? 팟캐스트 나와달라고 얘기를 왜요? 눈치 보이는 거야. 왜? 아니 오빠 싫어할 것 같아서. 뭘 싫어해? 나 팟캐스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그래도 오빠랑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불렀는데 오빠가 너무 흔쾌히 나와주시겠다 해가지고. 미라이가 하면은 뭐 당연히 해야죠.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좋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네. 근데 말하기 싫어. 네. 그러면 라고 얘기했어요. 알았죠? 네네네. 근황 톡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요즘 근황은 네. 저는 요즘에 이제 하반기에 그루비롬 앨범 작업과 릴모시핏 앨범 2개를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고. 오빠는 진짜 엄청 달리신 거네요. 그쵸. 근데 뭐 항상 지금 계속 달리고 저는 쉰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네. 오빠의 그 원동력이 뭐예요? 원동력? 나 최근에 민수 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혜민 너는 어떻게 그 원동력이 뭐냐라고 했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했지?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뭐 물질적인 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꿈을 꿨던 것들을 하나씩 이뤄가려고 하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배웠던 게 있는데 이제 또 재범이 형이니까 재범이 형도 안 쉬고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그런 것들이 뭔가 능력이 됐던 것 같아요. 오빠가 존경하는 그런 멋있다고 생각하는 형들이 그렇게 행보를 네네네네. 보여주니까. 그쵸. 근데 꿈을 꾸다가 때로는 번아웃도 올 때 있지 않아요? 오빠는 없어요? 작년 여름에 한 번 왔었던 것 같아요. 왜요? 저도 만약에 20살 때 프로서를 해야겠다 시작했었을 때 버킷리스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버킷리스트를 내 기준에서는 내가 너무 약소한 건진 모르겠는데 다 이룬 거야.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게임의 판이 끝났어. 그래서 이제 뭐 하지? 이제 진짜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작년 여름에 이제 좀 새로운 목표를 좀 잡아봐야겠다 했던 시기였고, 그래서 작년 여름에 이제 그 목표를 잡고 나서 이제 다시 조금 또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임 들어갔을 때 어떤 맵이 끝났네? 맞아요. 1탄의 맵이 끝나고 맞아요. 2탄의 맵이 이제 시작하는 거. 맞아요. 제가 원했던 것들을 다 이룬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좀 짜릿했다 했던. 짜릿했다? 그 하나하나가 다 짜릿했어요. 그러니까 뭐 별게 아니었고, 프로서 혹은 작곡가를 할 거면은 멜론 1등 해봐야지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고. 너무 초반에 잃었었잖아요. 그 버킷리스트를 짠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잃었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프로서니까 제작자의 길을 가야 되니까 음반 레이블도 차려보고 싶었고, 뭐 되게 작은 꿈들도 진짜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박재범하고 악수하는 사이 돼야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존경했던 누구누구들이 있잖아요. 누구누구들과 그냥 워썹하는 사이가 돼보자. 그런 것도 이렇고. 내가 좋아했던 거는 막 카니나 퍼렐 막 이런 분들이었었으니까 그분들처럼 나도 뭔가 쇼 같은데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뭐 진짜 이런 짜잘한 버킷리스트들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 2탄의 맵을 세웠어요. 맞아요. 몇 개만 말해주실 수 있어요? 그 지금 얘기하기엔 아직 조금 민망한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내가 안 이뤘기 때문에. 조금 민망한 거. 오빠도 이렇게 계속 꿈을 세우는구나. 창작이든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은 꿈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가끔 진짜 꿈이 없을 때 현타가 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꿈이 없을 때 미란 씨는 보통 어떻게 해요? 숨어요. 숨어? 네. 일단 집에서 쉼을 택해요. 어. 좀 뭔가 인스타그램도 안 하고 좀 정리해서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지? 아니면 쉼이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오빠 쉴 때는 뭐 하세요? 쉴 때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만 봐요. 오빠 유튜브 많이 봐요? 유튜브 엄청 많이 봐요. 어떤 거 보세요? 이거 말해도 되나? ASMR? ASMR 이제 끊었어요.
진짜요? 그거는 이제 질려가지고 ASMR 끊은 지는 꽤 오래됐고 지금 유튜브는 거의 뭐 무한도전 아, 옛날. 예능들 그리고 뭐 있지? 알고리즘을 한번 봐보죠. 축구도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축구 이야기, 사회경제, 아, 진짜? 오, 이거 왜. 뉴스랑 오, 진짜 뉴스밖에 없어. 축구 그리고 예능 이것만 그냥 주구장창 봐요 진짜. 그래서 쉴 때 좀 저도 뭘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존경하는 분들은 일적으로 말고 와 이 사람의 삶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간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올리브 오일을 먹고 점심에 뭐 독서를 한 다음에 원어민 영어 이런 걸 한 다음에 뭐 3시 이때쯤에 업무를 보고 막 이런 되게 갓생. 그런 사람들을 되게 동경해요. 와 되게 재밌게 사는 거 같아.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네,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힘들어서 도전은 해봤어요? 그 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쉴 때 계속 유튜브랑 청소밖에 없어요. 아, 청소도 오빠 봐. 전 청소는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요. 집이나 침대나 제 정신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깨끗해야 돼요. 근데 그게 맞대요. 이게 사람이 정신이 무너지면은 그 생활 반경이 더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샤워하기가 가장 최고의 그 우울감을 떨쳐내는데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취미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취미를 진짜 만들고 싶어서 꿈이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취미에 대한 꿈이 게임 중독이 한번 돼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막 맨날 막 PC방에 미쳐있거나 플스에 미쳐있거나 맞아. 막 롤. 와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어. 안 돼. 안 맞아 진짜. 오빠 피파 좀 하셨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었던 건데 하루에 한 3판 하면 질렸던. 오래 못하는구나. 그래서 뭐 피파도 뭐 지금 잘 안 하고. 그럼 뭐 드라마도 안 봐요? 요즘에 그래서 올해 한 2달 전? 6월 달에 나도 한번 드라마라는 걸 봐보자.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왜? 너무 롱텀이야. 그러면은 4화 요약을 보고 여기서 재밌는 것들을 시작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봤었던 게 김부장. 이번에 네. 핫했던 강회장. 신싸움 강회장. 그리고 그거랑 예전 드라마였는데 그해 뭐 여름이었단가? 최우식 씨나. 예. 네. 좋아하시죠? 드덕이어가지고. 네네네. 네. 그거 3개 봤어요. 끝까지? 네. 어땠어요? 뭐가 3개 중에 뭐가 제일 취향이었어요? 도파민적으로 재밌었던 거는 강회장이 재밌었었고. 강회장? 근데 마지막 편이 조금. 아쉬웠죠. 이게 옛날에 뭐였죠? 송중기 씨 나왔던. 알고 보니 꿈이었던 거. 그것도 마지막 편이. 맞아. 뭔가 이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런 건가? 웹툰 이걸 해야 되면은. 근데 하여튼 보는 데는 강회장이 제일 재밌었는데, 이거 보면은 되게 멋들어진다라고 느꼈던 거는 그해 여름은.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이걸 보는 내가 너무 멋있는 거야. 맞아. 나는 되게 이렇게 잔잔하고 감성적이고 뭔가. 대사적인. 이걸 보는 나에 취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근데 오빠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취있는 나의 태도가 멋있다. 이런 거가 있잖아요. 맞아. 또 다른 것도 오빠가 뭔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예를 들면은 오빠의 그 추구미 중에 진짜 오빠스럽다 라고 생각했던 게 저랑 같이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오빠가 고기를 먹자 해서 갔는데 오빠가 딱 들어가자마자 사장님이 알아보시고 방으로 안내해드릴게요 하고 이제 룸으로 딱 안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빠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오빠는 아무데나 이렇게 안 가고 내가 후배들이랑 밥을 먹으면 나를 알아봐 주시고 룸으로 딱 안내할 수 있는 내가 아는 곳을 데려가는 그 모습이 전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빠의 추구미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추구미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회식을 하더라도 이게 동료들이든 어떤 뭐가 됐든 좋은 데서 하고 싶고 그래야 이게 하여튼 무언가 지금 향유를 해야 된다. 향유를 해야 된다. 온 사람도 대접받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거를 저도 이제 형들 따라서 많이 가본 데들이었었을 거예요. 막 좋은 식당들. 근데 그러면서 되게 우와 또 꿈이란 걸 꿀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 더 형 같고 와 나도 그럼 저런 형들처럼 되고 싶다.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오빠는 진짜 보고 배운 게 많네요. 네, 학습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들은 어느 경지에 올라가는 사람들이고 대중문화예술이란 책이 발간하면은 거기 이름이 적힐 사람들인데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런 사람들은 이거 하나하나가 리더십에 다 결탁이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저런 거 저렇게 했었을 때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을 받아봤던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 알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오빠를 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선배들의 문화나 사랑을 뭔가 받아봤으니까 오빠도 약간 베풀 줄 아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굳이 그렇게까지 돈을 안 써도 되는데. 바로 새마을식당 가도 돼. 그 우리 사이 우리 엄청 친한데 굳이 그냥 새마을식당 가도 되는 그치, 건데. 그치, 그치. 그래도 그것보다는 그래도 좋은 데 뭔가 가서 향유하고. 이렇게 가서 나 기억났다. 너가 지금 언제 얘기하는지 기억났어. 우리 같이 와인 먹은 날. 우리 둘이서 그치 그건 확실하지. 왜냐면 내가 너랑 일 얘기를 또 하는 거였고 초라해 보이잖아. 우리가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엄탕 하나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것도 낭만이 있는데 너한테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고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데 그런 분위기보다는 너를 그냥 대접하고 싶었던 거였지. 근데 저도 그런 오빠의 모습에 있어서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오빠의 삶은 꽤나 돈이 많이 든다. 왜냐면 오빠가 아무래도 대표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연차도 이제 있으시고 선배님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장소 얘기가 나서 그런데 이 전편이 유주 씨였어요. 유주가 이제 저희 에어리어 식구인데 영입설을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장소가 훅카바였어요. 엄청 신기했어요. 그거는 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저는 그 장소에 그거 전혀 없었고 유주를 저희 회사에 연결을 시켜해주고 싶은 가운데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이제 조용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친한 그 훅카바가 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셔서 그분의 그걸로 한 거였죠. 저는 원래 훅카를 안 하는 사람이라서. 독특한 거예요. 저는 차에서 했었고 기억나요? 맞아. 세미파이널 때 그때 차에서 했었고 맞아요. 유주는 훅카바에서 했는데 다른 사람은 어디서 했을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으신가? 그 아티스트마다 장소를 뭐 예를 들어서 미란이는 당연히 뭐 쇼미더머니에서 만났으니까 차에서 그냥 빠르게 호흡을 하면서 너가 이제 그때 선택지가 있었잖아요. 일산 그 쇼미더머니 촬영장이라는 너가 나한테 의지를 해야 될 수밖에 진짜로 의지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와 이게 만약에 판이 밖에 있었으면은 너는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 더 열릴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지금 너는 나랑 규정이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치 이 사람들의 말만 지금 여기서 불안해질 수가 있는 거지 너가. 미치겠다. 진짜 그런 게 있구나. 그쵸. 근데 이거는 헤드헌팅을 하든 이거 영입 혹은 비즈니스의 계열이니까 그 가장 이 베스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판을 까는 건 엄청 중요하죠. 제 주변에 똑똑한 사람 골라봐 하면 그 중에 한 명 오빠예요. 진짜 똑똑한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런 거를 사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오빠는 그런 걸 다 이제 신경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쵸. 어쨌든 저희 에어리어의 수장이잖아요. 요즘에 여러 일을 하시는데 어때요? 이거 하니까 오빠의 꿈이기도 했잖아요. 고민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프로듀서의 롤을 지금 맡았나? 이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하이어뮤직이라고 치면은 재범이 형이 만들어준 거는 울타리와 정신밖에 없어요. 재범이 형이라는 울타리 안에 내 울타리 안에 들어가. 그리고 나의 정신은 이거야. 이런 거가 아티스트는 중요해. 성장 잘 해야 돼. 우리는 오케이. 성장을 잘 하자.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서 엄청 뛰어놀면 되는 거를 경험을 했었었는데 저는 프로듀서였다 보니 뭔가 이거를 하나를 프로듀싱을 해야 돼. 판 만드는 걸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좀 느껴질 때도 있는 거. 애들이 자생을 해야 되는 건데.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건데 왠지 오빠한테 의지해야 될 것 같고 이런 판이 돼버린. 맞아. 제가 추구했던 거는 근데 혹시 그것 때문에 안 그랬던 것 같아요. 힙합 레이블을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었었으니까 힙합 레이블의 어떤 그거를 일구셨던 형들은 대부분 다 이제 울타리아 판과 정신을 만들어주고 이 친구가 방향이 잘못됐었을 때 한 번씩 잡아주고 그 정도거든요. 저도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우리는 힙합 레이블 할 게 아니니까 제작을 잘하자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는 어떤 친구가 만약에 경력이 이렇게 생기면은 그거를 혼자서 밀어붙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눈치를 봐서 밀어붙이고 싶지만 밀어붙이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이게 내가 너무 관여를 많이 해주려고 했었었나 보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걸 최대한 지금 놓으려고 그러니까 판을 만들어주려고 제일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한 3년 동안. 그래서 저는 오빠랑 이제 대화할 때 오빠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래서 너가 되고 싶은 게 뭐야? 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이유에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구나. 맞아요. 좋은 점도 있어요?
약간 맞아. 에어리어의 수장이 되고 나서. 좋은 점이요? 네. 좋은 점 너무 많죠. 너무 많은 게 뭐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고 이 친구들이 이제 성장하는 거를 보는 것들에 대한 재미가 엄청 크죠. 옛날에 막 이랬었는데 지금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옛날에는 막 이랬었는데 뭐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졌다거나 아니면은 나가는 컨텐츠가 달라졌다거나 어떤 것들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실시간으로 보는 재미가 확실히 큰 것 같아요. 맨 전에 대화했을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 곡을 써줬고 프로듀싱을 해줬는데 이 곡이 얘 인생을 바꿔줬을 때 난 희열을 느낀다라고 맞아,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오빠의 약간 프로듀서로서의 그 몇 년 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희열을 느꼈던 거는 이제 좀 지난 것 같아요. 좀 무뎌졌다. 그러면 요즘에 오빠를 이제 움직이게 하는 희열이 뭐예요? 2년 전부터 미팅하는 사람들이 또 달라진 거. 어떤 회사 미팅을 하게 되면은 우리 21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대리님 이런 분들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꼭 하나 받고 싶다 이런 거였었다가 저게 이제 잘 되고 나서 그 어떤 회사 이사님, 본부장님 이랬었다가 지금은 이제 그냥 그 회사 오, 네. 그 자체. 그 자체 분들 TV에서 막 나오시는 그 분들 있잖아요. 회사의 대표님들 그 헤드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거에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어떤 제안을 주실 때도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헤드분께서 직접 제안을 주시는 거는 우리의 어떤 신뢰도가 조금 더 올랐고 직접 나오셔서 직접 제안을 주시는 거니까 훨씬 더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들이 더 세죠. 그 무게감? 그런 거에서 지금 뭔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막 인지를 한 것 같아요. 진행하고 하실 때 좀 그 행복감이나 희열을 느끼려고 하시는 편인 거네요. 그 순간이 왔었을 때 그냥 감정일 뿐이지 무언가를 행복을 느끼고 막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행복이란 뭘까? 이런 생각 안 해요, 오빠? 그런 거 들으면은 그런 사람들 많잖아. 나는 뭐지? 행복은 뭐지? 저도 자아성찰을 진짜 많이 하고 자기 객관화를 정말 잘한다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이고 잘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내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막 이런 거든 이 정도는 내가 이렇게 됐구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인지를 하려고 하는데 자아성찰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행복이란 무엇일까? 막 이런 거는 진짜 딥하다. 저건 어떤 포인트지라고 생각을 하긴 해. 약간 철학적인 얘기나 이런 거 잘 안 보시겠네? 맞아요. 책은 요즘에 많이 읽기 시작했거든요. 오랜만에 책 좀 읽어야겠다. 그것도 그거지. 그해 여름을 보는 내가 멋있는 거지. 책을 많이 책을 읽어봐야 진취적으로 사는 삶을 되게 동경을 하니까 이렇게 책을 읽어야겠어 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교보문 가서 나도 좀 철학적이어야겠다. 네. 그래서 니체의 책을 샀어요. 미쳤다. 그래서요? 그래서 막 읽었어요. 막 읽었는데 뭔가 잘못된 거야. 재미가 없어? 봤더니 니체의 책이 아니라 니체의 글귀를 누군가 평론하는 책이었다. 잘못 샀네. 잘못 써가지고 나랑 철학은 씨발 안 맞네. 약간 이런 거를 좀 빠져서 다시 바로 저는 좋아하는 책들이 한국사, 세계사. 진짜? 네, 한국사, 세계사 아니면은 2026 마케팅 트렌드. 나를 브랜딩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자기개발 맞아. 느낌을 좋아하네. 그렇네. 제가 자기계발서를 좋아하고 저는 영화도 저 지금 입은 것처럼 악마는 프라다, 인턴. 그럼 뭔가 성장하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전 책도 거의 그래서 그런 책밖에 없어요. 그 자기개발적이고. 네네. 근데 트렌드 이런 게 겁나. 근데 거기 한국사는 왜 있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역사랑 사회 정치 분야를 가장 좋아했어요. 저 어렸을 때 원래 꿈이 기자였었어. 그런 거 여러 군데서 말했었는데 진짜? 어렸을 때 언론사 기자가 진짜 꿈이었어요. 정치나 사회 이런 걸 네. 좋아해서? 우와, 진짜 신기하다. 저는 그래서 진짜 여의도 입성이 꿈이었어요. 진심으로. 여의도 입성까지? 나는 진짜 기자가 아무리 봐도 저한테 너무 딱 맞는 직업이어가지고 기자가 돼야겠다라고 했었는데 기자는 보통 어느 과를 가지 했더니 막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가 맞아요.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네. 성적을 봤더니 택도 없더라고요. 진짜 그거 공부 잘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가는. 그래서 그러면은 성적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 나의 창의성이나 나의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환경에서 언론 관련이 뭐가 있었을까 해가지고 그때 이제 갑자기 이 영화가 생각이 났고 그럼 난 매거진 에디터가 돼야겠다. 보그 코리아, W 막 이런데 들어가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오빠의 근황 토크도 했고. 근데 그 대본 없이 머리에 다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신기하다. 저 라디오 4년 차입니다. 와우. 제가 어쨌든
에어리오의 소속의 아티스트잖아요. 네. 100점 만점에. 잠시만요. 고민 좀 해볼게요. 49점? 아, 진짜 오빠! 진짜 레알로? 왜요? 50점이라고 하기에는 와. 나 진짜 찐소원했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한 70점?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과반수는 50은 넘고, 약간 2점이 부족하니까 70점 나오겠다. 49점? 와, 제 생에 49점이라는 점수를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어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 이유는 미란이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엘리트 코스를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마음속에 사춘기가 왔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49점 막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이 완전 그냥 엘리트였어요. 그냥 전교권에서 놀고 있는 성적 기준으로 전교권에서 놀고 있었는데 사춘기가 와가지고 근데 50점이 이상한 그럼 이거는 내가 너무 지금 이 카메라를 의식하고 얘기하는 너무 피오하지가 않다. 그럼 저 하위권이네요? 할 건 아니에요. 49 정도면 하위권이죠, 오빠. 전 진짜 살면서 49를 받아보고 알겠어. 있어요. 그러면 한 번만 수정할게요. 아니야, 우리 수정 안 해. 아니 수정 한 번만 하고 싶어요. 왜요? 55점. 아, 진짜 뭐야? 6점 올랐다. 그럼 두 문제 올랐잖아. 두 문제 맞춘 거잖아. 네, 두 문제. 아니, 근데 당시에 진심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위권이잖아요 했었을 때 그래 하위권은 아니지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55점. 감사합니다. 네. 50점 넘었다. 네. 55점. 4등급인가? 네. 그러면 5등급? 그때 뭔가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이었냐면 멋있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드리프트 저는 멋있었어요. 그리고 평도 너무 좋았고 사실 이제 처음에 오디션 스타였잖아요. 겪는 어쩔 수 없는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너무 많은 큰 거를 받아봐가지고 이 정도의 평단의 좋은 반응은 아무 자극이 안 왔던 것 같아요. 저 그때 진짜 강력하게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더 강력하게 해줄 걸이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그 미란이 너가 드리프트 앨범 이후에 약간 조금 혼자서 흔들려 했던 거.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말해주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했어요. 근데 맞아. 근데 너가 여기서 그 이유들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너무 너의 이제 삶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그럼 본인이 책임을 지고 뭐 가고 싶다는 길로 가야 되니까 일단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회사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휘민의 진실의 방이 있다. 알아요? 그쵸.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면은 거의 살아남지 못하고 다들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갔던 케이스 아닌가요? 네, 그쵸. 저 되게 자주 갔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원래 엘리트 학생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더 이제 왜냐면 선생님들이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쉬운 거죠.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더 붙돋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실의 방 가면은 그렇게 울어요. 맞아요. 잘 안 우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빠랑 대화하면. 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오빠는 좀 짜증나죠. 저 우는 거 진짜 싫어하세요. 근데 그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도 눈물이 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도 눈물이 나. 칭찬도 한번 해주세요. 칭찬은 너무 할 게 많죠. 그러니까 이 회사에 처음 시작할 때 이 모든 기반을 당신이 다 만들어준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헌신과 노력과 열정에 저는 항상 너무 진짜 경의를 표할 정도로 진짜 너무 고마운 부분이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갑자기 방향을 틀더라도 너가 하고 싶은 건 최대한 안 말리고 싶었었어요. 너무 열심히 해줬었으니까 본인의 앨범 순위 한번 매겨주실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너 기준 평 이런 건 상관없이. 저는 일단 1등 멤버. 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추구미가 다 담긴 곡이에요. 뭔가 이 미라니스러운 그런 키치한 가사에 에너지 그리고 멋까지 챙긴 노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등은 램보, 2등은 리즈. 야, 나도 그 앞에 있는데 그렇네. 데이지는 사실 막 음악적으로 막 졸라 멋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미란이스러워요. 네, 그런 저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건 확실히 있는 그런 색깔이 있는 곡인 것 같아서 좋아. 오빠는 오빠 곡 중에서 내 노래? 네. 오빠도 노래 엄청 많잖아요.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릴러말즈랑 저희랑 했던 앨범에 In My Room이라는 트랙이 있는데 그 트랙을 들으면은 그때 공기, 온도, 습도 다 생각이 나서 너무 좋고 진짜요? 네, 좋아하고 AAA
1번 트랙인 모시피 논리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아,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내 그림을 다 넣은 맞아요. 곡이었어요. 그 곡 처음 나왔을 때 느낌 어땠어요? 일단 너무 좋았고, 그리고 최근에 허키 형이 쇼미 때 얘기를 해줬었는데, 허키 형이 예전에 계셨던 스튜디오에서 허키 형이 그 믹스를 같이 해주셨었대요. 그 스튜디오에서 같이 계셨었어가지고, 그래서 부킷 듣고 별로 막 그렇게 반응 안 하는데, 그 트랙 진짜 좋아가지고, 만나면 꼭 얘기해주고 싶었다 해가지고, 아, 이게 확실히 좀 힙합 좀 들었으면은, 이게 진짜들은 안 아, 너가 좀 알고. 이런 생각. 오빠가 만들잖아요, 오빠 거를. 네. 만들 때 막 그런 적 없어요? 아, 존나 잘하네. 저는 그 재미 때문에 하는 거죠. 음악을? 네. 그러니까 듣고 전 비트만 있어도 진짜 트랙을 다 만들었다 하면 진짜 3시간 동안 그 비트만 듣거든요. 와, 나 어떻게 이렇게 했지? 이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오빠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뭔가,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뭔가 잘 안 나올, 이럴 때 없어요? 저는 그거는 안 나온다라는 거는 목적이 터져야 된다. 대중성이 있어요. 뭔가 그게 대중적이 하여튼 뭔가 잘 돼야 된다. 라는 트랙에서는 안 나온다라는 거 확실히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의 트랙이 아니면 저는 잘 안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나 지금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이 추구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이거는 그냥 잘 나오는 거예요. 이번 쇼미더머니 트랙들이 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잘 돼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아예 없이 나갔던 거였었습니다. 이게 약간 프로듀서와 플레이어의 다른 점인가? 저는 가끔 그렇죠. 근데 플레이어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이 비트를 씹어 먹고 싶은데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라인이. 그럴 좀 그럴 수 성이 안 찰 때도 있어가지고 이게 좀 다르구나. 제 팬들도 그렇고 그 얘기해요. 에어리어를 입사하고 싶대요. 자기 꿈이 그런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아티스트로서 들어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직원으로서 같이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빠가 보는 오빠의 그 기준들이 궁금해요. 일을 할 때 저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센스 있어야 되고 판단력과 이해력이 빨랐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갖춘 거네요. 뭐 그런 건가? 고민 많거나 어릿하거나 이거를 진짜 약간 저 진짜 안 맞거든요.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아닌 거를 얘기를 해도 나는 이렇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렇다라고 썼을 때 그 이유를 들어봐서 내가 설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떤 토의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저가 진짜 너무 답답해요. 에어리어가 처음 시작할 때 재미나이 그리고 저 둘이 있었잖아요. 꽤 오래 둘이밖에 없었잖아요. 둘 다 인프피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빠가 우리 둘을 겪고 인프피에 약간 혐오증에 걸린 거야. 혐오는 아니었고 약간 나랑 안 맞는다, 결이. 에너지가 좀 달라가지고 이들하고 그 소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오빠가 좀 이랬구나. 네. 이제 이해가 되네. 저는 하여튼 를 이게 정말 싫어요? 네, 그거 진짜 좀 못 견뎌요. 제가 그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쵸, 알죠? 네. 그럼 또 그럼 이거야? 그것도 좋은. 아니 그것도 좋은데 그러면은 그럼 이거야? 제가 좀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제 진실의 방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울죠. 그럼 지금도 오빠 인프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MBTI가 8가지 안에서 디테일들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인프피 안에서 엄청 갈리는 것 같아요. 인프피라고 해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나 들었는데. 아니, 이썰 얘기해도 되나? 인프피 너무 안 맞는데 어떤 거야? 이거 좀 옛날에, 이거 좀 오래됐어. 몇 년 전에. 오빠랑 이렇게 클럽 행사가 있어서 회사 사람들이랑 다 같이 클럽에 갔어요. 근데 어떤 팬분이 물어봤나 봐. 오빠 어떤 MBTI가 제일 싫어요? 그랬더니, 난 인프피 너무 싫어. 이랬는데 옆에 재미나이랑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둘 다. 그래서 팬분이 재미나이랑 미라니 언니 인프피인데 이랬던. 그래서 셋이 되게 웃었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그게 좀 저랑 일스타일 안 맞는 거 같아요. 근데 그거 알아요? 재미나이랑 저랑 둘 다 MBTI 바뀌었어요. 진짜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꼭 오빠한테 먼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가끔 T도 나오고 S도 나오고 옛날보다 좀 스탠스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죠. 저도 MFP인데 MFP 아닐 때도 진짜 많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 일할 때 진짜 T 같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랑 진짜 친한 사람들은 아는데 저 생각보다 되게 진지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양면성이 엄청 짙은 것 같긴 해. 이거는 좀 오빠의 모습에서 오해하는 것 같다라는 모습이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그 엄청 가벼운 줄 오빠가? 그러니까 내가 빠르게 뽑아내야 되는 컨텐츠들이 많아. 아니 내가 가까운 사람들하고 편하게 해야 되는 컨텐츠들 안에서는 빠르게 이게 편집되고 막 소비가 되니까. 근데 오빠 진짜 생각보다 진짜 진지하시고 섬세하시고 근데 막 마냥 진지하지만은 뭐 않긴 하지만 그런 귀염뽀짝만 되게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아. 제가 막 연예인이 아니니까 이미지를 소비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뭔가 신경이 쓸 수가 있는데, 네, 하여튼 뭐 제 직업하고는 어떤 부분만 비춰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빠가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네네네. 근데 좀 겉에서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연예인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진짜 싫어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 몇 개 나왔다고 방송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 네. 예를 들어서 햇백 요리사 하면은 방송하시는 요리사분들인데 저는 그분들 요리사라고 인지를 하거든요. 저는 그냥 심사위원 몇 번 해본 게 끝이에요. 저는 예능을 안 하잖아요. 왜냐면 저는 못해가지고 이게 못하는데 어떻게 해. 내가 만약에 내가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내가 인지를 하면 하지. 근데 저는 저랑 못하거든요 진짜. 보는 게 더 즐겁고 와 진짜 개웃기다 와 대단하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다른 필드에 있는 거고 나는 음악하는 사람과 이게 꺼드러기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다른 직업인 거고 나는 다른 세계. 다른 세계인 거고 나는 내 음악을 하는데 우연히 운이 좋게 심사위원 몇 번 출연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나는 연예인이 아닌 거지. 자고로 연예인이라면은 제 기준에선 뭐가 나와. 뭐 방송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인 거지. 그래서 난 누군가가 나한테 연예인이라고 할 때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너무 거창한 거야, 내가. 아, 맞아. 좀 거창한. 너무 거창이 무슨, 내가 창피한 거야. 맨날 나는 작업실 가서 작업하고. 그러니까 나의 업은 그냥 프로듀서, 작곡가인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민망하지. 이게 너무 거창해. 이런 거를 좀 못 견뎌 하는 거야. 대화하면 아시겠지만 태토인 것 같아요. 연애는 나도 모르지. 남자로서의 그 힘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뭔가 삶을 대할 때 남자로서의 맞아요. 근데 저는 남자다운 거 진짜 좋아하니까. 태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됐든 이거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남자다움은 전면 돌파거든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피드백이 왔어. 그러면 이거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보여줘. 설득시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제가 친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성격들. 그냥 받아들이고. 해피형 아니네. 네. 왜 저 지금. 아니야. 나 너무 지금처럼 좀 많이 변했습니다. 네네네. 마지막 질문. 이런 아티스트들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성향도 있어요? 판 키우려고 하는 사람 좋아하고 계속 뭘 더 하려고 뭔가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성장하려고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고 본인한테 리스크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걸 인지하는 상태에서 추진력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거 내가 선택했고 이거 네가 할 거야? 그럼 오케이 난 좋아. 그럼 난 그거 지원할게. 대신 망하더라도 이거 네가 받아들여. 어떻게 보면 용기가 있어야 되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용기와 리스크 없이 큰 걸 얻으려 하지 마라. 맞아요. 그건 진짜 아닌 거. 왕가에 쓰려는 무게를 견뎌라.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 미란 씨는 약간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요? 추진력이 있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어떤 사람이다. 거칠애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많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유튜브도 시작을 한 거고 마주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좀 싫은데? 쓴소리인데? 왜 이랬다면 지금은 그래 들어와. 이런 느낌? 자신감이 있는 상태? 그래서 더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네. 5점 더 올려주시나요? 60점. 감사합니다. 네. 한 문제 더 맞췄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미란이 고라니가 함께 해주셨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마디 마지막. 지금 구독자 몇 명 있어요? 지금 얼마 없어요. 890 몇 명? 빨리 1000명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너무 와주셔서 진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잘 되면 또 불러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휘민의 진실의 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미라니 고라니